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 그 슬라이드 생각나세요? What to teach. 그 다음에 How to teach, How to assess. 했었는데, What to teach. 그래서 고래에 관해서 이제 미국 교육 과정,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연역적,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탐구학습, 그 다음에 마들링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런 지식이 좀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이제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럼 결국 수업을 짜야 되잖아요. 이제 학습 지도안을 짜고 수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많은 지식만 많이 이게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마당으로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미국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시카고에서 왔는데 제 루즈벨트 대학교가 어디냐면 시카고, 일리노이입니다. 주는 일리노이. 여기에 있는 이 호수, 큰 호수가 보이죠? 이게 5대 호 중에 미시건 호수입니다. 미시건 호수가 바로 걸쳐져 있고요. 이 일리노이 이 경계하고 미시건 호수가 만나는 곳, 거기에 이제 시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2002년에 시카고에 유학 갔을 때 호수를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때 보면서 참 낯선 게 아니라 저는 제주도다 보니까 바다를 늘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친숙하게 이제 느껴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알라바마 주로 이제 그 공부하러 가시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알라바마 주가 어디 있는지 여기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훨씬 남쪽이니까 날씨는 엄청 따뜻하고 좋겠네요. 네. 자, 이게 시카고 야경입니다. 지금 이게 호수고요. 지금 시카고 야경인데 멋있죠. 예, 다운타운에서 이제 끝나고 올라가다 보면 이런 야경을, 멋있는 야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시카고 인구수는 약 300만 명이에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300만 명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이 비정상적이죠.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리고 한인 인구수는 15만 명, 약 비공식적인데요. 저희들이 뭐 한인 사회에서 약 15만 명 한인 동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LA, 뉴욕, 시카고 이렇게 가고요. 시카고가 3대 도시였었는데 한인 그 인구수도 3대 도시고 미국에서도 3대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새는 한인분들이 많이 애틀랜타나 이제 남쪽으로 많이 이주를 많이 하셔서 점점 시카고가 3대 도시의 위상을 잃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면적은 이제 590평방킬로미터로 되어 있고 여기 시카고에 보면 일리노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제 줄여서 IIT. 제가 이 학교로 이제 박사과정을 갔어요. 박사과정을 가서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IIT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학교가 MIT죠. 그거는 일리노이가 아니라 매사추세츠에 있는 거,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MIT고요. 일리노이에 있으니까 IIT입니다. 이게 공대인데 여기에 교육과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수학, 과학, 교육과가 하나 있어서 제가 거기서 과학교육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쁘죠? 예, 학교가 이제 아담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을 받고 끝내고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이제 루즈벨트 대학교에서 자리를 잡게 됐고요. 이게 저희 학교 건물이에요. 여기서 시내 한복판 애들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그 캠퍼스란 개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 대학교 보면 이게 딱 그 그림이 딱 보이잖아요. 건물이 있고 이게 쫙 해서 이제 있는데 보통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큰 건물입니다. 호텔 같이. 사실 저희 학교도 옛날에 호텔이었었어요. 호텔이었었고, 근데 이게 리마들링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로 쓰고 있고요. 잠깐 저희 학교에 대해서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재미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1893년에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을 때 미국이 전 세계에 요청을 했잖아요. 참여하라고. 그 중에 이제
조선, 대한조선도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그래서 고종이 사절단을 파견을 해요. 시카고에 파견을 하고 배 타고 왔겠죠.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배 타고 한 2달 이상 걸려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사절단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품 이런 것들 다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때 그 박람회 중에 요 루즈벨트 대학교 호텔이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간주홀이라고 7층에 보면 간주홀이라고 이제 홀이 있는데 그게 만찬장이었었습니다. 그 만찬장에서 이 조선에서 온 사절단들이 전 세계 그 외교 사절단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열었어요. 그 테이블 그 가운데에 대한제국이라고 딱 써가지고 이 대한제국이 독립국가고 그 다음에 청나라, 뭐 일본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외세의 그 침략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때라서 그런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리가 국권이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만찬을 열었던 곳이 루즈벨트 대학교 간주홀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처음 봐가지고는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그 간주홀에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은 그 음악 공연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공연 보러도 여러 번 갔었는데 100년 더 훨씬 전에 우리 선조들이 여기와 앉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름이 한번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지금 루즈벨트 대학교 써져 있죠.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쫙 올려서 엄청 높은데 미국에서 2번째로 높은 대학 캠퍼스입니다. 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카고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수업을 이제 교육 방법론을 해요. 저희 학생들입니다. 되게 귀엽죠? 예, 우리 학생들 여기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었네요. 유아교육과 학생들 수업 끝나고 학기 말에 같이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초등교육과 학생들, 예, 이제 핸즈온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이게 이것도 할로윈데이 같아요. 할로윈데이 때 이게 애들 막 이렇게 재밌게 입고 오고 저한테도 이제 펌킨 모자 줘가지고 모자서 사진 찍었습니다. 자, 중등 수업도 하는데 중등 수업은 이제 사진 찍은 게 없어가지고 아쉽지만 여기가 없네요.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고 우리 예비교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지금 뭐 학교가 워낙 다양합니다. 시카고가 워낙 넓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정말로 와 너무 좋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너무 열악하다라는 학교도 있는데 지금 이 학교는 뉴베리 사이언스 앤 매스 아카데미인데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연구도 많이 하고 거의 뭐 살다시피 하면서 했던 그 학교인데요. 이게 중학교 지금 과학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인데 교실 따로 실험실 따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수업이 다 이루어져요. 책상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수업을 하고 뭐 서랍들 다 열어보면 다 물품들이 있고 저 앞에 있는 칠판 와이트보드도 딱 문 제껴가지고 딱 열어보면 다 물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뭐 다 컴퓨터, 랩탑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랩탑 갖고 이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시카고 이제 공립학교 잠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학생 수가 우선은 초등학교 보세요. 중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개념으로 굳이 나눈다 그러면 학년을 나눈다 그러면 유치원부터 킨더가든 K부터 5학년까지 K through 5 이거를 초등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6, 7, 8학년 이걸 중등으로 보고 9학년부터 12학년 이거를 고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6, 3, 4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유치원부터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이제 4학년제다. 9, 10, 11, 12 이렇게 4학년제다라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누지 않고 나눠져 있는데도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가 K through 8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교가 이제 524개예요. 초등학교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시범학교, 연구학교, 이제 시카고 공립학교 교육과는 약간 독립적으로 하는 이제 학교들이 이제 차러 스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524개의 학교가 있고요. 학생 수가 약 30만.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151개. 학생 수가 이제 거의 한 12만. 한 40만이 넘죠. 근데 학교 수만 하더라도 지금 670개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학교 수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커요. 예, 시카고 공립학교 그 사이즈가. 학생 인종 비율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urban city 그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흑인과 그 다음에 이제 라티노, 이제 스페니쉬 학생들이 이제 많습니다. 백인은 이제 9%밖에 안 되고 기타 뭐 아시안 학생들 해서 5%고. 그러면 백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가끔 이런 거 보게 되면 시카고에 있으면 흑인이나 뭐 라티노 이런 비율이 엄청나게 많네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그 인구를 보게 되면 백인의 인구수가 60% 이상이에요. 뭐 흑인이나 라티노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흑인도 하면 2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미국을 백인의 나라라고 하냐 그러면 여전히 아직까지 거의 70% 육박하는 인구가 이제 백인이다. 그다음에 아시아는 뭐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 합쳐도. 그런데 지금 시카고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예, 이렇게 그 다색 인종이 거의 이제 많고 이제 시외로 나가면 거기는 좀 동네가 더 부유하고 학교 시설이 훨씬 더 좋고 교사들의 이제 실력이나 자질도 훨씬 더 좋고 이 시외 학교에서는 그럼 당연히 백인들이 주가 되겠죠. 예. 교직원 수 43만 명인데 그중에 23만 명이 교사고요. 1년 예산이 5조 3천억 원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몇 년 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시카고 공립학교 교육청이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고. 이거 저도 좀 젊었을 때네요. 옛날 사진을 좀 들고 왔어요. 이게 아까 그 중학교 교실이고 예, 메리 맥킨이라고 우리 중학교 이제 선생님입니다. 제가 여기서 연구도 많이 하고 한 10년 이상을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친구처럼 됐고 우리 메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처녀 때부터 이제 알아서 같이 연구하고 지금은 결혼도 하고 우리 둘 다 이제 저도 이제 애가 지금 이제 8학년 이제 9학년 올라가는데 지금 메리도 같은 나이에요. 거의 이제 9학년 10학년 이런 나이고 오래된 이제 과학 교사입니다. 과학 교사 메리 일정을 잠시 볼게요. 담당 학년이 이제 7학년하고 8학년이었어요. 중학교 7, 8학년 각각 2개 학급씩 총 4개 학급을 가르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0에서 35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으시죠. 이게 제가 처음에 이 메리네 학교에 갔었을 때 학급당 학생 수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2008, 9년에 미국 경기가 갑자기 붕괴되고 하면서 어려워졌잖아요. 학급당 학생 인원수가 점점점 올라가지고 지금은 30에서 35명, 어떤 때는 거의 40명이 육박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매일 이제 4교시예요. 시간은 이제 60분짜리 수업이고요. 수업 일정을 보면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 점심시간 40분, 그 다음에 11시 40분에서 12시 40분, 12시 40분에서 1시 40분 이렇게 4차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사실 이게 4차시 수업이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재밌는 게 60분 수업이잖아요. 여기는 쉬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중학교 학생들은 여기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대학교처럼 교실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self-contained classroom에서 하게 되면 self-contained classroom은 이 교실 안에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속 하는 거죠. 과학 수업, 무슨 수업, 무슨 수업. 이 학생들은 계속 앉아 있고 이게 초등학교 우리 시스템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초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이제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거 나눠져 있어서 학생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쉬는 시간이 없고 10시 되면 땡 해서 종이 울려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줄 서서 바로 다음 교실로 전부 다 들어가서
다 준비되자마자 바로 수업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 10분 딱 줘가지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습니다. 화장실 언제 가냐고요? 수업 중간중간에 아무 때든 언제든지 학생들이 이게 화장실 간다고 하게 되면 선생님이 패스를 줘요. 왜냐하면 그 다른 선생님들이 복도에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패스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 패스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화장실 가는 학생인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9시에서 10시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수업이 8시 10분인가 시작했었어요. 엄청 일찍 시작해가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수업이 이제 조정이 돼서 지금 9시부터 1시 40분, 거의 한 2시쯤에 끝나고, 그러면 교사가 와서 딱 제가 거기 살면서 이제 봤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교사들은 엄청 한마디로 우리가 속된 말로 널널하게 수업 시수도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침 오자마자 그 다음에 한 3시쯤에 퇴근할 때까지 정말로 정신없이 시간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교육에서는 평가를 많이 해요.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죠. 여기는 거의 수업 한 번 할 때마다 숙제를 줘요. 그럼 무슨 얘기냐? 숙제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숙제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교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늘 이만큼 숙제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학생들 그 숙제 평가할 게. 그러면 이 교사가 한 7시 반쯤에는 와요. 그럼 오전 수업 준비하고 남는 시간에는 또 평가하고, 점심시간 어떻게 하느냐. 자, 선생님들 점심 식사하러 갈까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샐러드 같은 거 싸와서 샐러드 먹으면서 학생들 그거 평가하고, 가끔은 뭐 밖에 나가서 제가 점심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선 시간도 40분밖에 안 되고 간단하게 샐러드나 뭐 피자 한 조각 들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뭐 하냐? 계속 일해요. 그 다음에 이 40분 동안이 점심시간이지만 또 오후 수업 준비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일하고, 또 4교시 끝나고 나면 한 3시까지 가기 전까지 행정일이라든지 다른 일들을 계속해서 가능하면 일들을 집에 안 들고 가는 게 이 교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일을 끝내고 가는 거죠. 처음에 제가 봤던 그 메리의 수업, 근데 메리만 제가 본 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많이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교사들이 정말 부지런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거나 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교사들이 부지런하다, 미국 교사라고 아주 그냥 쉬엄쉬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단원. 자, 이거는 이제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단원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도 교과서 보게 되면 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7학년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보면 scientific method에서 이제 process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는 세포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유전, 그 다음에 생태, ecology, 그 다음에 evolution, 진화, 이런 식으로 해서 7학년은 거의 이제 생물 쪽으로 되어 있었고, 8학년은 이제 physical science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property of matter,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 material science에서 이제 chemistry 배우고, 에너지, 그 다음에 힘과 운동, 그 다음에 water,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물리하고 화학을 커버하고, 여기는 이제 생물을 커버하고 7, 8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죠. 예, 커리큘럼, 이제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면 이게 세법이라고 이걸 사용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거를 제가 사진 찍었던 거기 때문에 몇 년 전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 Amplify Science라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탐구학습 중심의 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이제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쓰던 교육과정, 이거는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거는 피지컬 사이언스. 그래서 issues. 자, 여기서 보다시피 약간 뭐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과학적 어떤 개념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물리 피지컬 사이언스에 있는 어떤 이슈, 사회 현상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걸 해결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교과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이 이제 교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잠시 이제 뭐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잠시 이제 교육과정을 설명하면,
이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으면 유닛이 다 있잖아요. 단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을 딱 보게 되면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단원들 밑으로 이제 수업들이 있는 거죠. 아까 뒤에 생각나신지 모르지만 각 단원별로 어떤 단원은 5주를 커버하고 어떤 단원은 8주, 어떤 단원은 6주 이런 식으로 커버하는 양이 이제 틀리죠. 그래서 5주짜리 수업을 하려 그러면은 수업이 몇 차씩 뭐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러면 10차씩 이제 수업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멀티플 수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단원이란 거는 유닛은 멀티플 레슨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토픽은 하나의 토픽을 갖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밑에 이제 평가가 들어야 되죠. 어세스먼트 각 레슨별로 형성 평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유닛 여기 처음에 그다음에 끝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1년의 시작과 끝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summative assessment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유닛 시작과 끝에 summative assessment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기별로 해서 이제 summative assessment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스트럭처를 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 지도안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교사가 되려고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유닛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유닛 스트럭처.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교육과정 그 교과서가 교과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요. 이걸 가르치라고. 그걸 펼쳐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뭐 토픽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그 과학 같은 경우 미국 과학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 NGSS가 여기 어떻게 이 단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 관련 스탠다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닛의 목표, 학습 목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닛 rationale 하게 되면 왜 이 유닛 토픽, 왜 이것을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우리 왜 배워야 되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걸 확실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유닛 오버뷰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각각의 유닛이 어떻게 해요? 멀티플 레슨을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 그 수업별로 1차시, 2차시, 3차시 대충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요약하는 오버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유닛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겠고요. 뭐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냥 교육과정 교과서 딱 보고 딱 펼쳐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유닛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으로 학습 지도안.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 지도안을 짜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